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에는 주방에 초파리가 생기기 쉬운데요. 초파리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파리는 과일의 달콤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뒤에 껍질을 바로 치워줘야 하고요. 주방에 초파리가 싫어하는 계피나 허브를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나 하수구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쪽에 붙어있는 알과 유충을 없애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면서 목 디스크 파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목뼈는 우리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C자 형태인데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숙이고 있는 자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마치 거북이의 목처럼 튀어나오는 형태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목뼈의 변형은 목 통증을 유발하며 집중력 저하와 만성 피로,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 목 통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는 목 자체, 후경부 뒤쪽, 목 뒤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승모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승모근이라고 하는 거는 경추부의 뒤쪽에 있는 신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 통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아프신 분들 중에는 좀 드물긴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이 근육들도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목 주변, 앞, 뒤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근육통이나 또는 저린 증상 또는 올라가서 후두부 통증까지 다 아울러가지고 저희는 목 통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우선 상담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파악한 후 엑스레이나 MRI 등 여러 검사를 바탕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그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기구를 신경의 병변 부위에 직접 좀 가까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통증 조절, 나아가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또 다른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도수치료가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의 경직과 관절의 뒤틀림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나아가 구조적 이상까지 바로잡아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도수는 맨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수치료라는 거는 이제 맨손으로 치료사가 직접 환자분의 몸을 만지면서 그 척추의 어떤 배열 문제라든지 또는 근육의 손상 같은 것들을 또 살펴서 그거를 잘 치료하는 치료들을 의미를 해요.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이 아주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만성적인 질환에서도 좋은 치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인 목 통증. 이제는 방치해서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 목 통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임대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목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경추는, 이 정상 경추는 C자 곡선의 부드러운 곡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배열 상태가 망가졌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드러운 C자 곡선이 망가지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 일자목이라든지 뭐 거북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배열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신경 뿌리나 줄기가 눌리면서 경추부 통증, 후두부 통증 또는 승모근 경직이나 뭐 상지 방사통 같은 여러 가지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좀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 디스크 질환이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좀 이행할 수 있어서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경추 배열이 좋지 않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목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신경회로인 교감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교감신경의 역할은 우리 몸의 말초 혈액순환이라든지 또는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조절이나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추의 배열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남들보다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이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린다든지 남들보다 좀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돈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배열 이상이 이런 교감신경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 자체의 그 자세나 이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나는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통증이 심하다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 목 통증에 대한 거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어떤 증상이 중요한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가벼운 물건까지 놓칠 정도라든지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너무 저려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MRI 같은 영상학적 자료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신 후에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평소에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만큼은 꼭 이만큼을 확보해야겠다든지 또는 운동 하나 정도는 꾸준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어떤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은 1, 20분에 한 번씩이라도 스트레칭 꼭 하면서 어떤 하나의 고정된 자세가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필수품이 된 에어컨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가동할 때는 강풍으로 틀어서 실내 온도를 낮춘 뒤에 적정 온도인 26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 좋은데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